새벽 5시 진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영희가 곤히 자고 있는지 확인한 뒤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죠. 고교 동창 단톡방에 빨간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47개의 안 읽은 메시지였어요. 진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열었죠. 정호. 어제 회장님이랑 라운딩 했는데 골프장 멤버십 하나 더 샀어. 제주도 것도 있으니까 이제 전국 어디서든 칠 수 있어. 상식,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용됐어. 다들 축하해줘. 내일 축하 모임 할 건데 올 수 있는 사람? 기철, 제주도 별장 완공했으니 놀러들 와. 오션뷰가 끝내줘. 사진 봐봐. 이거 진짜 미쳤지?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장을 치려고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축하한다. 대단한 애라고 쓰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나도 요즘 바빠서라고 쓰다가 또 지웠죠.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명예퇴직한 지 2년 집에서 놀고 있다는 말은 차마 쓸 수 없었습니다. 동창들은 다들 잘 나가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1층 할머니가 분리수거하는 날이었거든요. 무거운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옮기시는 게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진수가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진수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영애 씨가 복 받았어. 요즘 이런 사람 찾기 힘든데. 별 말씀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진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영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영희가 묻지도 않고 그냥 중얼거렸습니다. 진수는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뭐 할 거야? 진수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 없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진수는 다시 물었죠. 어디 나갈 거야? 동창회. 짧게 대답한 영희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동창회, 나도 같이 갈까? 진수가 반사적으로 말했다가 영희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혼자 갈게.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왜 동창회에 안 가는 걸까? 아니, 못 가는 걸까? 당신은 동창회에 있다던데? 영희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움찔했어요. 아, 그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무슨 일? 그냥 바쁜 일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은 동창들 앞에 내세울 게 없어서였어요.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었죠. 그때 진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명함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영희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저녁 10시가 넘어서 영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동창회가 재미있었나 봅니다. 재미있었어? 진수가 물었습니다. 물 좀 줘. 영희가 소파에 앉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부엌에서 차가운 물을 가져왔어요. 영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시작했죠. 정미자 알지? 안경 쓴 애. 아, 그 조용한 친구. 왜? 무슨 일 있어? 진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이혼했대. 영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황혼 이혼이 흔한 일이니까요. 카페 체인 5개 운영한대. 강남에 빌딩도 있고. 정말 대단하네. 그게 가능해? 진수가 놀랐습니다. 영희가 늘 말하던 조용한 친구가 그렇게 성공했다니 의외였어요. 이혼하고 시작했대. 2년 만에. 영희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잘 살더라. 미국 여행 다녀온 애도 있고, 요가 강사된 애도 있고, 늦은 나이에 대학원 다니는 애도 있고, 영희는 진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만 그대로야. 무슨 소리야? 당신도 잘 살고 있잖아. 진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산다고? 영희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뭐 해? 점심에 뭐 먹어? 마트 가면 같이 가자. 친구 만나면 전화 5통. 화장실 가면 문 앞에서 괜찮아? 이게 잘 사는 거야?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퇴직 후 2년 매일 아내 곁을 맴돌며 살았죠. 난 그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미자였어요. 나야. 영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정미자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야. 집에 잘 들어갔어? 오늘 얘기한 거 잊지 마. 내 인생이잖아. 더 늦기 전에 결정해. 전화를 끊은 영희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자가 뭐라고 한 거야? 뭘 얘기했는데?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됐다고. 이혼하고 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 내가 누군지.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수 아내. 서연이 엄마. 그게 다야. 김영희는 없어. 진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나도 그대로야. 나도. 진수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동창들은 회장이고 건물 주고 자식들은 판검사인데 나는 명예퇴직하고 집에서 놀고 있잖아. 나도 동창회 못 가. 부끄러워서.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동창 만나기 부끄러워서? 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 체면 세우는 도구야?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서. 사랑? 영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미자는 이혼하고도 성공했어.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더라. 그게 뭐가 자랑이야? 이혼이? 적어도 정미자는 자기 이름으로 살아. 나는 박진수 와이프? 그게 내 정체성의 전부야. 영희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진수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었어요. 영희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진수는 숨을 멈췄죠.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영희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입에서 2글자가 떨어졌습니다. 이혼해. 진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죠. TV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만 우문거렸습니다. 뭐라고? 농담이지?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농담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잠깐만. 이건 너무 급하잖아. 왜 이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진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영희는 이미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변호사? 벌써? 진수가 영희를 따라갔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영희가 돌아섰어요. 정미자가 소개해줬어. 이혼 전문 변호사래.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어요. 여보.
나와서 얘기하자. 제발. 진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이 아팠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영희야, 우리 40년이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문고리를 잡고 돌려봤어요. 잠겨 있었죠.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서연이는 어떡하고. 진수가 계속 외쳤지만 영희는 침묵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진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혼잣말로 외쳤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창 단톡방이었어요. 정호 진수는 요즘 뭐해? 얼굴 한번 보자. 진수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하게 생겼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도 잃고 이제 가정까지 잃는다는 걸.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진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날 밤 진수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이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한숨도 못 잤죠. 벽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요. 진수는 문 앞에 서서 노크했습니다. 영희야, 일어났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려봤어요. 열렸죠. 안을 들여다보니 영희는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진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어요.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든 안 가든 알아서 해.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진행하려는 거였어요. 이게 꿈이 아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아빠, 지금 괜찮으세요?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수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 진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딸한테까지 말했다니요. 서연아, 이건 엄마가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야. 곧 풀릴 거야. 아빠, 제가 봐도 엄마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가 퇴직하시고 나서 엄마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명절 때 갈 때마다 느꼈거든요. 서연아,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우리가 가족인데. 진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동창 모임도 안 나가신다면서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빠도 우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엄마한테만 기대려고 하시니까. 서연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죠. 충분히 희생하셨잖아요. 희생? 엄마가 뭘 희생했어?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빠 회사 따라 이사 다니고 시댁 제사 모시고 저 키우느라 자기 꿈 포기하고. 그게 희생 아니에요? 진수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빠, 엄마 놓아주세요. 그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진수는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딸마저 엄마 편이었어요. 오후 1시 반 진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끝날 것 같았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영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뭔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변호사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부터 정리하시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수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살고 있으니 제 명의로. 예금이랑 퇴직금은 반반으로. 잠깐, 너무 빨라. 우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진수가 외쳤습니다. 변호사가 진수를 바라봤어요. 상담을 원하신다면 부부상담센터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이 동의해야 합니다.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결정했으니까. 진수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어요.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요? 영희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생각할 거 없어. 영희가 일어섰습니다. 서류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변호사에게 인사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진수는 황급히 따라 나왔어요. 영희야, 잠깐만. 기다려. 주차장에서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왜 이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영희가 진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겠어? 뭘 몰라? 내가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 친구가 필요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동창들은 다 자기 인생 사는데 나만 당신 그림자로 살았어. 그게 그렇게 싫었어? 싫었어. 정말 싫었어. 당신 동창들은 부끄러워서 못 만나면서 왜 나한테만 매달려? 영희가 차에 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줄게. 짐 정리해서 나가줘. 차가 떠났습니다. 진수는 주차장에 홀로 남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진수야,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 모임 있어. 너도 와. 상식이 아들 판사 축하도 할 겸. 나 못 가. 왜? 또 바쁘다고? 야, 너 맨날 바쁘다고만 하잖아. 진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창? 이혼하는 마당에 무슨 동창이에요. 그날 저녁 진수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영희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정미자 집으로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진수는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월급도 꼬박꼬박 갖다 줬죠. 그런데 왜? 진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원하는 게 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동창 단톡방에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어요. 기철, 토요일에 다들 오는 거지? 진수도 오냐? 상식, 진수는 맨날 안 온다니까. 진수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수는 취해서 소파에 쓰러졌어요. 꿈속에서도 영희가 떠나는 모습이 보였죠. 가지마. 제발 가지마. 잠꼬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텅 빈 집에는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일주일 뒤 진수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물었어요. 가구는 안 가져가세요? 필요 없어요. 진수는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만 챙겼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이게 전부였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1인 가구에 체크하는 손이 떨렸어요.
62살의 나이에 혼자 사는 남자가 되었죠. 그날 아침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영희는 무표정했어요. 재산 분할은 합의대로 하고 연락할 일 없겠네. 영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진수는 말했어요. 잘 살아. 영희는 대답 없이 나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금슬 좋은 노부부가 지나갔어요.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박혔죠. 오피스텔 첫날 밤 진수는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다가 손을 대었어요. 아, 젠장. 혼자 욕을 하며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영희가 있었다면 얼음 가져다 주고 연고도 발라줬을 텐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창 단톡방이었어요. 진수야, 토요일 모임 나와. 진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썼습니다. 이혼했어. 단톡방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뭐, 진짜야? 무슨 일이야? 야, 농담 아니지? 진수는 더 이상 읽지 않고 휴대폰을 엎어놨습니다. 개인 톡이 왔어요. 정호였죠. 술이라도 한잔하자. 괜찮아. 진수는 거절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진수는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편의점 알바생이 말했어요. 아저씨, 오늘도 참치김밥이요? 불쌍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수는 그날부터 다른 편의점으로 갔어요. 빨래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흰 셔츠와 빨간 양말을 같이 돌렸더니 셔츠가 분홍색이 됐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 진수는 셔츠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재산 분할하고 남은 돈이 3억.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월 150만 원씩 쓰면 16년. 죽을 때까지는 될까? 구직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62세 경력직 검색 결과는 제로였어요. 경비원, 주차관리원 정도만 나왔죠. 대기업 부장이 경비원이라. 진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밤이 되면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였죠. TV 보며 깔깔대는 소리, 같이 요리하는 소리. 저녁 맛있다. 당신이 만든 게 더 맛있어. 진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우연히 영희의 SNS를 봤습니다. 정미자와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카페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모습이었죠. 벌써 카페 준비를 하는구나. 진수는 씁쓸했습니다. 영희는 새 출발을 하는데 자신은 오피스텔에서 썩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부스스하고 눈은 충혈됐어요. 이게 나야? 진수는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동창들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작은 불씨처럼. 일단 씻자. 그리고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 진수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밥이 아닌 제대로 된 식당을 찾아 나섰어요.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진수에겐 큰 변화였죠.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형님, 저 민석이에요. 최민석? 대학 후배 민석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아이고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동창들한테 소식 들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58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민석아. 그래, 들었구나. 진수는 민망했습니다. 후배한테까지 이혼 소식이 퍼진 거였어요. 형님,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 제가 좋은데 알아요. 진수는 거절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지겨웠거든요. 그래, 어디서 볼까? 저녁 7시 민석이 정한 고깃집에서 만났습니다. 민석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사업을 하는 모양이었죠. 형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근데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뭐, 혼자 살다 보니까. 형님, 제가 술 한 잔 따르겠습니다. 민석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진수는 한 잔을 단숨에 비웠어요. 형님, 사실 제가 오늘 형님 만나자고 한 건 제안할 게 있어서예요. 제안? 민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전원주택 시행 사업이에요. 형님이 대표 맡아주시면 제가 실무는 다 할게요. 진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해? 이혼하고 폐인됐는데.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이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신 분인데 왜 폐인이에요? 형님 같은 분이 진짜 인재죠.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아, 고맙지만 난 이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 그때 민석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춘천 지역 전원주택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땅도 이미 받았어요. 형님, 퇴직금 일부만 투자하시면 돼요. 3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수는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예상 수익률까지 계산되어 있었죠.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 동창들 다들 잘 나가잖아요. 정우 형은 아직도 현직이고 기철 형은 건물주고. 민석의 말에 진수가 움찔했습니다. 형님도 성공하셔야죠. 이대로 주저앉으실 거예요? 그 말이 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님, 1년만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실패해도 책임 안 물어요. 민석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전 형님이 회사에서 얼마나 능력 있으셨는지 알아요. 후배들 다 챙기시고 일도 완벽하게 하시고. 진수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형님은 할 수 있어요. 민석이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형님, 이번 기회에 동창들한테 보여주세요. 박진수가 이런 사람이다. 그 순간 진수 마음속에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해보자. 진수가 결심했습니다. 진짜요? 형님,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민석이 환호했습니다. 내일 당장 춘천 가서 현장 보여드릴게요. 형님이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죽은 듯이 사는 것보다는 나았죠. 동창들아, 기다려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 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진수는 민석과 함께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호수의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죠. 형님, 저기가 우리 부지예요. 진짜 끝내주는 자리죠. 민석이 흥분해서 가리킨 곳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약 3,000평 정도의 땅이었어요. 진수는 감탄했죠. 정말 좋은 자리네. 여기라면 누구나 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죠. 형님, 제가 1년 동안 찾아다닌 끝에 발견한 곳이에요. 대박 날 거예요. 민석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뒤 첫 설계 미팅이 있었습니다. 민석이 섭외한 건축 디자이너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소영입니다. 진수는 놀랐습니다.
38살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것도 상당한 미인이었죠. 아, 네. 반갑습니다. 소영은 노트북을 열어 설계안을 보여줬습니다. 전원주택이지만 현대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연과 건축이 서로 대화하는 느낌이랄까요? 나무들이 집을 품어주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진수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프로구나.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집이라면 나도 살고 싶은데? 소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도 센스가 있으시네요. 자연의 언어를 바로 이해하시는 걸 보니 다음 주 은행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박진수 대표님이시군요. 이력서 봤는데 대기업 부장 출신이시네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35년 근무하셨고 이 정도면 대출 승인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진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명함 만들어 드렸어요, 형님. 와, 진짜 멋있어요. 민석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린라이프 주택 대표이사 박진수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나야? 정말 내 명함이야? 진수는 명함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님, 당연하죠. 형님은 원래 명함 있는 사람이었어요. 잠시 쉬셨을 뿐이죠. 민석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부터 진수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춘천으로 출근했어요. 박 대표님, 이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도 진수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춘천 호수 주변을 걷기만 했어요. 1km도 못 가서 숨이 찼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왜 이렇게 힘드냐? 정말 왜 이래? 진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 뒤엔 5km를 뛸 수 있었죠. 형님, 완전 달라지셨어요. 살도 빠지고, 아이고,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민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달라졌어? 진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헬스장도 등록했습니다. PT를 받으며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대표님, 정말 놀라워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는 쉽지 않은데. 트레이너도 감탄했습니다. 정장도 새로 맞췄습니다. 양복점 사장이 놀랐어요. 손님 사이즈가 2치수나 줄었네요. 정말? 진짜 줄었어? 진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2년 전보다 젊어 보였어요. 설계 미팅은 일주일에 2번씩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소영을 만났어요. 대표님, 오늘 미팅 끝나고 저녁 같이 하실래요? 프로젝트가 주는 영감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느 날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왜 안 되겠어요? 같이 해요. 진수는 감정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소영이 말했어요. 대표님은 참 따뜻한 분 같아요. 일하시는 모습이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과찬이에요. 대표님도 많이 아프셨겠네요. 이혼이라는 폭풍을 겪으셨으니.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죠. 진수가 폭발하듯 말했다가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주는 것 같아요. 상처도 결국 나이테가 되니까요. 소영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동창 단톡방은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진수 요즘 연락 없네. 걱정된다. 이혼 충격이 크나 봐. 한번 찾아가 볼까? 진수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아직이야. 아직은 안 돼. 왜? 성공하고 나서 보여줘야지.
진수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춘천 최고를 만들 거예요. 진짜 대박 날 거예요. 민석의 열정이 진수에게도 전염됐습니다. 그래, 해보자. 정말 해보자고. 진수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한편 영희는 정미자와 함께 강남의 한 상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 영희야. 여기야, 여기. 이런 자리가 대박 나는 거야. 정미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상가였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월 500만 원이래. 너무 비싸지 않아?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장사는 위치가 생명이야. 돈 아끼려다가 망하는 거야. 투자해야 돈 번다니까. 정미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희는 불안했지만 성공한 선배의 조언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 말이 맞겠지. 인테리어 업체를 만났습니다. 견적이 1억이 나왔어요. 영희는 놀랐죠. 1억이요? 고급스럽게 하시려면 이 정도는 들어요. 요즘 카페는 인테리어가 반이에요. 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정미자가 거들었어요. 맞아. 내 카페도 인테리어에 1억 5천 들였어. 그래야 손님들이 와. 영희는 재산 분할로 받은 3억 중 2억을 카페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1억으로 생활해야 했죠. 바리스타 학원도 등록했습니다. 3개월 과정이었어요. 커피는 과학이에요. 원두의 산미, 바디감, 향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영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설렜어요. 드디어 카페 오픈 날. 김영희의 카페라는 간판을 보며 영희는 뿌듯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가게라니. 정미자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 여기가 영희 카페야. 다들 축하해줘. 첫날은 북적였습니다. 매출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영희는 행복했죠. 이 정도면 성공할 수 있겠어. 하지만 둘째 날부터 한산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일주일 뒤엔 20만 원, 한 달 뒤엔 10만 원도 안 됐죠. 왜 이래? 왜 손님이 안 오지?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임대료 50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매달 1000만 원이 나갔는데 매출은 300만 원도 안 됐어요. 어느 날 영희는 정미자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일 오후인데 손님이 거의 없었죠. 손님이 없네. 영희가 물었습니다. 알바생이 대답했어요. 사장님은 요즘 안 오세요. 월급도 2달째 밀렸어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정미자가 그렇게 자랑하던 카페가 이런 상태라니요. 내가 전화해 볼게. 영희가 전화했지만 정미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진수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분양 홍보가 시작됐어요. 형님, 지역 신문에 광고 나갔어요. 반응이 좋아요. 민석이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첫 분양 상담 고객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부부였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이런 집이라면 살고 싶어요. 계약금을 받는 날 민석과 진수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형님, 시작이 좋아요. 진짜 대박 날 거예요. 3개월 만에 10채 중 5채가 계약됐습니다. 진수의 통장에 계약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야? 내가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진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소영과의 관계도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내일이 제 생일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진수는 고민했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 너무 빠른가? 왜? 안 되나? 부담스러워?
진수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좋아요. 같이 저녁 먹어요. 진수는 케이크를 사들고 소영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대표님 감사해요. 참 따뜻한 분이세요. 저녁을 먹으며 소영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표님이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끌렸어요.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62세야. 당신은 38이고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하죠. 시간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소영의 서정적인 말투가 진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영희의 카페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월 300만 원씩 적자가 났어요.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냐? 영희는 두려웠습니다. 정미자는 연락이 안 됐어요. 다른 친구들도 이제는 카페에 오지 않았죠. 진수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7채가 계약됐어요. 형님, 언론에서 취재 요청 왔어요. 성공한 시니어 창업 특집이래요. 민석이 신나서 전했습니다. 언론? 나를 취재한다고? 진수는 긴장했지만 한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동창들에게 알려도 될까? 진수가 물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형님은 이제 성공한 CEO예요. 진수는 동창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메시지를 썼어요. 얘들아, 나 요즘 전원주택 사업한다. 춘천에서. 단톡방이 폭발했습니다. 뭐? 진수가 사업을? 진짜야? 대단한데? 야, 너 언제 그런 걸 준비했어? 진수는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됐지?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수와 이혼하고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이었어요. 엄마, 카페는 잘 돼? 응, 그럭저럭. 영희는 거짓말했습니다. 딸한테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는 요즘 사업한다던데? 전원주택? 서연의 말에 영희는 놀랐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응,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 영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력하던 진수가 사업을 성공시킨다니.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텅 빈 카페를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편 진수는 민석, 소영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같은 시간, 다른 공간. 두 사람의 삶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사무실에서 8번째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부부가 전원주택을 계약한 것이었어요. 벌써 8채째였죠. 박 대표님 이야기 들었어요. 62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니 저희도 믿고 계약합니다. 계약자의 말에 진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개월 만에 80% 분양률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성과였죠. 형님, 80%예요. 대박입니다. 민석이 흥분하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역신문 기자도 취재를 왔어요. 62세 시니어 CEO의 도전, 전원주택 80%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진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15kg이 빠진 몸이었어요. 벨트 구멍이 4칸이나 줄어들었죠. 이게 정말 나야?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동창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진수야, 내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 정우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더니 대단하대. 상식이도 축하했어요. 투자 기회 있으면 나도 끼워줘. 기철이의 부탁도 이어졌죠. 한편 영희는 텅 빈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번 달도 300만 원 적자였죠. 잔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통장을 확인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었어요. 그때 정미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품백을 들고 있었어요. 여전히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았죠. 야, 영희야. 카페 힘들지? 처음엔 다 그래. 정미자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6개월은 버텨야 돼. 돈 필요하면 말해. 영희는 억지로 웃었어요. 정미자 말을 믿고 싶었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동창 순자가 왔어요. 영희야, 손님이 하나도 없네. 순자의 말에 영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카페 하기 힘들다던데. 괜찮아? 응, 아직은 괜찮아. 영희는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가 가고 나자 혼자 남은 카페가 더 썰렁했죠. 휴대폰을 확인하니 인테리어 업체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가 잔금 2천만 원 납부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입금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한숨이 나왔어요. 카페 운영은 안 되는데 인테리어 잔금은 치러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온라인 리뷰도 확인했어요. 커피 맛없고 분위기 어수선 별점은 2.3점이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었죠.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다른 알바 자리 알아봐도 될까요? 영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불안해요. 조금만 더 같이 해줘. 곧 나아질 거야. 영희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 시각 진수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소영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대표님,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한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그래. 진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소영의 대담한 말에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소영 씨, 그 말은 왜요? 제 마음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소영이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진수는 한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KBS 다큐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 창업 특집에 출연해 주세요. 완판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진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이제 한 채만 더 팔면 90%였죠. 대기업 전 임원이 별장용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분만 계약하면 90%예요. 민석이 신이 났어요. 진수는 9번째 계약서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한 채만 더. 같은 시각 영희는 빈 카페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한숨만 나왔죠.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사무실에서 9번째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은퇴한 전 임원이 별장용으로 전원주택을 계약한 것이었어요. 박 대표님의 철학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같은 시니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계약자의 말에 진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90% 분양률이었어요. 이제 한 채만 더 팔면 완판이었죠. 형님, 90%예요. 대박입니다. 민석이 흥분하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진수는 감격스러웠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아직 한 채 남았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협회였어요. 박진수 대표님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이달의 기업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정말인가요? 네.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로 다른 분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경제인 모임에서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62세 새 출발 가능합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해달라고 했어요. 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락했죠.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언론사들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명예퇴직 후 성공한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수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고 동창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저녁 진수는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소영이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제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축하드립니다. 형님 정말 멋지십니다. 한편 영희는 카페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2천만 원을 송금하고 있었어요. 아까운 돈이었지만 약속은 지켜야 했죠. 이제 운영자금이 얼마 안 남았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적자인데 이대로면 반년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정미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죠. 영희야, 어때? 장사는 좀 되니? 아니, 너무 힘들어. 영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적자야. 이러다 노후자금 다 날릴 것 같아. 정미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구나.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 뭐, 너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정미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 허세였어. 빌딩도 대출투성이고 카페들도 적자야. 빚더미에 앉아있어.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미자를 보고 용기를 낸 건데 그것마저 거짓이었다니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미안해. 정미자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남은 영희는 빈 카페를 둘러봤어요. 손님은 하루에 10명도 안 왔죠. 커피 한 잔에 5천 원,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됐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까먹는 게 무서워.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겠다고요. 노후 자금마저 다 날릴 순 없었어요. 알바생을 불렀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달까지만 나와줄래? 카페를 접으려고 해. 알바생도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희는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정성껏 꾸민 공간이 아까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현실은 냉정했으니까요. 손실을 최소화하자. 더 늦기 전에 접어야겠어. 창밖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마음도 어두웠어요. 동창회 후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죠. 진수는 성공의 문턱에, 영희는 실패의 나락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서연아, 카페 정리하기로 했어.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서연은 깜짝 놀라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카페를 정리한다니? 매달 적자가 300만 원이야. 더는 못 버티겠어. 서연은 퇴근 후 바로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는 텅 비어 있었어요. 영희가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엄마, 왔니? 커피 한잔 할래? 영희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정말 카페 접을 거야? 인테리어 잔금 2천만 원 내고 나니 운영자금이 바닥이야. 더는 못 버티겠어. 서연은 엄마의 초췌한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미자 아줌마는 그 친구도 빚더미야. 다 허세였어. 영희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엄마, 내가 돈 좀 빌려줄까? 아니야. 너도 빠듯한데 무슨. 영희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고민 끝에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전원주택 현장이었어요. 서연아, 오랜만이다. 진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사업 잘 되신다면서요? 90% 분양이야. 내일 마지막 계약하면 완판이지. 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네. 서연은 엄마 얘기를 꺼내야 할지 망설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참 서연아.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진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한소영과의 관계를 암시한 거였지만 서연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내일 마지막 계약 준비됐습니다. 그래, 고맙네. 서연은 아빠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쪽은 성공의 정점에, 다른 한쪽은 실패의 나락에 있는 부모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결혼 날짜 잡을까? 내년 봄은 어때? 응? 갑자기 부모님이 재촉하셔서 서연은 놀랐지만 동의했습니다. 그래, 내년 봄에 하자. 전화를 끊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에 부모님 두 분이 다 오실 텐데 어색하겠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한편 영희는 카페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가서 계약 해지하자.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미자 말만 믿은 내가 바보지. 후회가 밀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한소영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완판이에요. 축하해요. 한소영이 와인을 따르며 축하했어요. 서연이가 왔다 갔어.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전 부인 관련된 일 아닐까요? 서연 엄마가? 왜? 여자의 직감이에요. 진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완판이라는 기쁨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극과 극이 될 줄이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두 분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이제 양가 부모님 상견례만 남았습니다. 엄마 아빠 오시라고 해도 되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야지. 내 결혼식인데. 영희는 카페를 정리한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남은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죠. 한편 진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전원주택 완판 후 2차 사업 준비에 들어갔어요. 형님, 실버타운 프로젝트도 대박 날 겁니다. 민석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사무실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죠. 상견례 날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연과 준혁이 먼저 도착했고 준혁 부모님이 오셨어요.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혁이 인사했어요. 영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10분 후 진수가 들어왔어요. 영희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고급 정장의 살도 빠지고 자신감이 넘쳤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박진수 대표님이시죠? 신문에서 봤습니다. 준혁 아버지가 반갑게 맞았어요. 시니어 창업의 롤모델이라던데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진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경기도 중소기업협회 이달의 기업인 되신 거 축하드려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진수가 그렇게까지 성공했다니. 잘 지내? 진수가 영희를 보며 물었어요. 응, 잘 지내.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혁 부모님은 이혼한 가정이라 조심스러웠는지 개인적인 질문은 피하고 결혼 준비 얘기만 했어요. 진수는 서연이 살짝 귀뜸해준 덕에 영희의 카페가 안 좋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영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식사 중 대화는 주로 진수의 사업 얘기였어요. 이번엔 실버타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시대를 잘 읽으시네요. 영희는 밥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5월 셋째 주 어떠세요? 준혁 어머니가 물었어요. 모두 동의했습니다. 예식 비용은 제가 더 부담하겠습니다. 진수가 말했어요. 서연이가 하나뿐인 딸이니까요. 영희는 부끄러웠습니다. 딸 결혼 비용도 제대로 못 대는 자신이. 상견례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진수와 영희가 잠시 단둘이 되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인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카페 일이 안 풀렸다고 들었어. 알고 있었구나. 영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서연이 통해 들었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 영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도 잘 될 거야. 그럴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진수가 제안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괜찮아.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가자. 영희가 돌아서려는데 진수가 불렀어요. 영희야. 응? 서연이 결혼 준비. 내가 더 도울게. 부담 갖지 마. 고마워. 영희는 쓸쓸하게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내가 왜 이혼하자고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서연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빠가 정말 많이 변했지? 그래.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 엄마도 힘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영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카페도, 자존심도. 이혼을 선택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진수의 성공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40년을 함께한 남자가 이렇게 멋지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영희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진수의 회사를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진수의 회사 주소는 서연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경기도 용인에 새로 지은 오피스 빌딩이었죠. 영희는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화장도 정성껏 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다듬었죠. 하지만 60세의 나이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그린힐 개발. 커다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진수가 만든 회사였죠. 영희는 건물 입구에서 망설였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다시 시작하자고? 미안했다고?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도착했어요. 뒷문이 열리고 진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내렸습니다. 한소영이었죠.
오늘 회의 몇 시였죠? 한소영이 진수의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3시야. 시간 여유 있으니까 점심 먼저 먹자. 진수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진수에게 새 여자가 생겼을 줄은 예상 못했어요. 그때 진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희? 진수도 놀랐어요. 영희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소영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눈치가 빠른 여자였죠. 저 잠깐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한소영이 먼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와 영희가 단둘이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여기는 무슨 일로?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회사가 어떤가 해서. 영희가 더듬거렸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 생겼나 봐?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약혼했어. 진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진수의 대답에 영희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 잘 어울려. 영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혹시... 진수가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나한테 할 말 있어서 온 거야?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진수에겐 새 사람이 있었죠.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와봤어. 정말 대단한 회사네. 영희. 진수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영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챈 것 같았죠. 나갈게. 바쁠 텐데 방해해서 미안. 영희가 돌아서려 했어요. 영희야. 응? 미안해. 진수의 사과가 더 아팠습니다. 동정받는 것 같아서요. 뭐가 미안해.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 영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니, 내가 선택한 거지. 이혼하자고 한 건 나니까. 자조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길 바라. 진수가 진심으로 말했지만 영희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영희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영희는 울었습니다. 재결합의 꿈은 완전히 깨졌어요. 진수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까지 했죠. 집에 돌아온 영희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왜 그때 이혼하자고 했을까? 후회만 남았어요. 진수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다면 절대 놓아주지 않았을 텐데.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영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서연이 걱정해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영희는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부스스한 머리, 생기 없는 눈. 이게 자신의 모습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이렇게 살 순 없어. 영희는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진수와의 재결합은 실패했지만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먼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였어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60세?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 그때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어요. 70은 넘어 보였죠. 날씨 좋네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영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아이고, 그러세요? 저도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영희가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60에 이혼했죠. 남편이 바람났거든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정말요? 그럼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거든요. 할머니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힘내세요. 할머니가 가고 영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맞아. 끝난 게 아니야. 영희는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영희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책을 빌렸어요. 카페는 실패했지만 커피는 여전히 좋아했거든요. 집에 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했어요. 일주일 후 영희는 직업훈련원을 찾았습니다. 바리스타 과정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다음 달에 개강합니다. 영희는 수강 신청을 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뿌듯했죠. 그리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걸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졌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영희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났죠. 바리스타 수업도 즐거웠습니다. 같은 반 수강생들과 친해졌어요. 대부분 영희처럼 새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죠. 영희 씨, 커피 정말 잘 만드시네요. 강사의 칭찬에 영희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집에 왔어요. 엄마, 얼굴이 좋아졌네? 그래, 요즘 운동하고 있어. 바리스타 공부한다며? 멋지다. 서연의 응원에 영희는 힘을 얻었어요. 엄마, 이제 아빠 생각 안 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괜찮아. 영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 출발한 지 한 달.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다. 60의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영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죠. 진수도 잘 살겠지. 이제는 진수를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으니까요.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미용실 첫 타임을 예약해놨거든요. 거울을 보며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보였지만 예전보다 생기 있는 얼굴이었어요. 은은한 보라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골라준 거였어요. 엄마, 이게 제일 잘 어울려요.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지.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갑 속 바리스타 자격증을 확인했어요. 작은 성취였지만 자신감의 원천이었죠. 미용실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화장도 은은하게 했어요. 젊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60세의 품격을 지키기로 했거든요. 같은 시각 진수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소영과 통화 중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애 씨도 오실 텐데 불편하실 거예요. 한소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게 좋겠네. 진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그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이한테도 인사 전해주세요. 그럴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결혼식장은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이었습니다. 영희가 먼저 도착했어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엄마,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영희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도 정말 예뻐.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 서연의 칭찬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주 대기실로 가는 길, 영희는 화장실에 들렀어요.
그때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성공했는데 영희 씨는 카페도 망했다며? 그러게. 이혼까지 한마당에 서로 얼굴 보기 얼마나 불편하겠어. 영희는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참았어요.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왔죠. 혼주 대기실에는 준혁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사돈 부인 오셨어요. 준혁 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영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더욱 부각되는 순간이었죠. 10분 후 진수가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수 씨 여자친구 있다고 하던데 같이 안 왔나 보네. 오늘은 안 오는 게 맞지. 영희 씨도 있는데. 오히려 진수의 배려가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복도에서 진수와 마주쳤어요.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진수가 혼자 온 것을 보고 영희는 내심 고마웠어요. 그때 누군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야. 정미자였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났죠. 미자 왔구나. 그래, 서연이 축하하러 왔지. 두 사람은 구석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너도 힘들다며? 응. 빌딩도 날아가고 다 망했어. 정미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게.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식장 입구에는 진수의 고교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호, 상식, 기철이 왔어요. 야, 진수, 축하한다. 딸 시집 보내는 기분이 어때? 정호가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제일 성공한 놈이 너야. 부럽다. 상식의 말에 진수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진수 혼자 왔네? 역시 센스 있어. 기철이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엔 혼자 오는 게 맞지. 영희의 동창들도 몇 명 왔습니다. 순자가 영희를 찾아왔어요. 영희야, 힘내. 고마워. 진수 씨도 혼자 왔더라. 배려한 것 같아. 순자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사회자가 양가 부모를 소개했습니다. 신부 아버지 박진수 씨, 어머니 김영희 씨입니다. 진수와 영희가 나란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이혼했다는 건 언급하지 않았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줄에는 준혁의 직장 부사장이었어요. 60대 중반의 중후한 신사였죠. 신랑 준혁 군을 10년간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기쁩니다. 주례사가 이어졌어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두 사람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성숙한 모습이라. 다들 그렇게 보는구나. 신랑 신부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고 뒤이어 준수가 서연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났어요. 진수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남이지만 40년을 함께했기에 딸에 대한 사랑은 똑같았거든요. 예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이동했습니다. 진수와 영희가 나란히 앉아야 했어요. 서연이가 예쁘게 잘 컸네. 진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도 건강해 보여. 영희가 짧게 대답했어요. 한소영 씨는 안 왔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끼리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수의 대답에 영희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했지만 지금은 남보다 먼 사이였죠. 서연과 준혁이 들어왔어요. 전통 홀레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서연이 부모에게 각각 절을 했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진수가 덕담을 했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 영희도 축복을 전했습니다. 잠시 옛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그때 갑자기 영희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엄마, 영희가 놀라서 달려갔어요. 팔순이 넘은 노모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진수가 재빨리 119에 연락했어요. 여기 웨딩홀입니다. 노인분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진수의 침착한 대처가 돋보였습니다. 응급처치도 능숙하게 했어요.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진수가 영희를 진정시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영희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진수와 영희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 우리가 외할머니 모시고 갈게. 네, 아빠. 엄마 잘 부탁해요. 서연은 결혼식을 계속 진행해야 했어요. 부모가 함께 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오랜만에 부모가 함께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영희의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영희야, 여기가 어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병원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쓰러지셨어요. 영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수가 의사를 불러왔어요.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었습니다. 큰 이상은 없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는 입원해서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영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이 결혼식은 어떻게 됐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피로연하고 있어요. 진수가 안심시켰어요. 그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엄마, 외할머니 괜찮으셔? 응, 이제 괜찮아. 너희는 잘 진행하고 있니? 네, 걱정 마세요. 아빠도 계시죠? 서연이 물었어요. 응, 있어.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진수가 일어났어요. 나 잠깐 커피 좀 사올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진수가 나간 사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 애비 참 좋은 사람이야. 왜 이혼했니?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보기엔 아직도 서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희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진수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어요. 영희가 좋아하던 아메리카노였죠. 아직도 아메리카노 좋아하지? 응.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신의 취향을 기억하다니.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수가 말했어요. 내가 오늘 밤에는 있을게. 당신은 집에 가서 쉬어. 아니야, 내가 있을게. 당신 요즘 건강도 안 좋다며. 내가 할게. 영희는 진수를 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는 그가 이상했어요. 우리 이혼했잖아. 그래도 서연이 외할머니잖아. 내가 돌봐드리는 게 맞아. 그럼 같이 있자.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진수가 놀란 눈으로 봤어요. 불편하지 않아? 서연이 외할머니 돌보는 건데 뭐. 두 사람은 그렇게 병실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어머니는 깊이 잠들었고 영희와 진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혼자 와줘서 고마워. 영희가 먼저 말했어요. 소영 씨가 먼저 배려해줬어. 좋은 사람인가 봐. 영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희야. 진수가 영희를 불렀어요. 너도 잘 지내고 있지? 응,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 정말 대단한데. 진수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대단하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 운이 좋았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40년을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가끔 생각해. 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했다면. 그만해. 영희가 말을 끊었어요. 이미 지난 일이야. 하지만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벽 2시쯤 영희가 졸고 있었어요. 진수가 자신의 재킷을 영희에게 덮어줬습니다. 영희는 잠결에 느꼈지만 모른 척했어요. 진수의 온기가 느껴졌죠. 잠시나마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도 둘이 있네.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부부는 부부야. 엄마, 우리 이혼했어요. 영희가 정정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도 결혼했는데 너희도 다시 생각해봐. 진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 퇴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진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갈게. 아니야, 내가 할게. 영희야, 너 피곤할 거야. 내가 할게. 병원을 나서면서 영희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애비야,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영애 잘 좀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진수와 영희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알아. 그래도 서연이 부모잖니.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진수와 영희는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잘 있어. 진수가 인사했어요. 응, 고마웠어. 진수가 돌아서는데 영희가 불렀습니다. 진수 씨. 응? 행복해. 영희의 진심 어린 인사에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 있었어요. 이혼했지만 40년을 함께한 세월은 지울 수 없었죠.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후 처음 얻은 일자리였습니다. 라떼 한 잔 부탁드려요. 단골 손님이 주문했어요. 영희는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예쁜 하트 모양의 라떼 아트까지 완성했죠. 와, 하트가 정말 예술이네요. 손님의 칭찬에 영희는 뿌듯했어요. 점심시간 카페 사장님이 영희를 불렀습니다. 여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영희는 긴장하며 사장님을 따라갔어요. 다음 달에 저희 2호점을 내려고 해요. 사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이 점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요? 네, 실력도 좋고 손님들도 좋아하세요. 사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릴게요. 영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60에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날 저녁 서연에게 전화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카페 점장 제안을 받았어. 진짜? 엄마 대단해. 서연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 딸의 말에 영희는 행복했어요. 며칠 후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영희 소식을 알렸어요. 우리 영희가 이제 카페 점장이 된대. 동창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희야, 정말 대단하다. 나이 60에 새 출발이라니.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어떻게 지내?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겠지.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니까. 더 이상 진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이혼, 실패, 좌절.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죠. 인생은 60부터야. 영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벤치 옆에 누군가 앉았어요. 진수였습니다. 영희야. 영희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 응, 산책하다가 봤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했을 텐데 이제는 편안했어요. 점장 됐다며? 축하해. 진수가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서연이가 자랑하더라.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사업 잘 되고 있다며? 응, 다음 달에 준공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한소영 씨와는 잘 지내? 영희가 물었습니다. 응,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어. 축하해. 행복해야 돼. 영희의 축하가 진심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진수를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해. 진수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 다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 맞아.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서연이 집에서 마주칠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편하게 인사하자. 그래. 두 사람은 일어섰어요. 먼저 갈게. 진수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가. 영희는 진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2호점 준비를 생각했어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메뉴는 무엇을 추가할지, 설레는 계획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저녁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진수를 만났다. 이제 우리는 진짜 남남이 되었다. 하지만 괜찮다.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니까. 내일부터 2호점 준비를 시작한다. 60의 나이에 점장이 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영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처럼 자신의 인생도 빛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미자였습니다. 영희야, 나도 다시 시작하려고. 정말? 응,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해볼까 해. 좋아. 우리 둘 다 화이팅 하자. 그래, 60이 뭐 어때? 아직 젊은 거야. 정미자의 말에 영희는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나갔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영희는 힘차게 달렸어요. 2호점 점장이 되면 더 바빠질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죠. 카페에 도착했어요. 영희 점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점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다들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영희가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영희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60의 나이에 시작한 제2의 인생. 이제 영희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영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수와 영희의 이야기가 그저 드라마 같은 특별한 사연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평탄하게, 때로는 험난하게. 진수와 영희의 이야기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절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것은 특별한 용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평범한 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 관계 속에서 나를 지켜가는 것. 이 모든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당신만의 이야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진수처럼 새로운 도전을 꿈꾸거나 영희처럼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범한 오늘도 당신의 작은 선택도 모두 소중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